실제로 그냥 기억나는 분은 저희가 M타입 분 중에 크론병을 치료를 이제 완료를 했던, 그러니까 완료라는 게 염증 소견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혈액학적으로는 소견이 정상. 보통 이 헬스장에서 추천해 주는 닭가슴살이죠. 이제 본인도 몸이 좋아졌고 하니까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드셨다가 다시 염증 수치가 치솟고 혈변을 시작해서 오셨던 환자분이 떠오르네요.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내 타입 모른다면 그냥 육류는 끊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죽은 유해균들이 배출될 때도. 그래서 가스를 만약 나쁘게 볼 거는 또 없는데 그건 이제 잘 해석을 해야죠. 또 전문가가 같이 옆에서 증상들을 보면서 이거는 괜찮은 반응이 아니다를 잘 구분해주는 게 좀 중요한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염도가 높은 이렇게 짠 음식들은 염증 유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염증성 장질환에서 설사가 반복되는데 짠 음식들은 설사를 더 유도해서 수분을 잡아당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염식은 의미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계란은 타입이 안 맞는, 특히 S타입 분들은 계란 섭취만 하면 설사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염식이라고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내 유전체 타입에 맞는 게 더 중요하고요. 버섯도 사실 타입에 맞지 않는 S타입 분들은 버섯에 대해서 유독 가스가 찬다거나 바로 장에서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두부는 M타입 분들한테서도 의외로 M타입이라면 두부가 다 불편하냐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일단 콩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콩에 대해서는 불편하더라도 두부는 편안한 M타입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 음식의 특성이라서 그렇고요. 그렇지만 영양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체 타입의 관점에서는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음식들을 가지고 불편한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란이랑 버섯만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타입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는 맞더라도 장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것들을 마찬가지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근데 마찬가지로 일단 왜 추천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고단백 저지방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단백을 추천해야 되는 이유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특성 때문인데, 그러니까 면역계가 교란된 질환이다 보니까 면역력을 올려야 되는 상태에서 면역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라서 고단백은 실제로 중요하고요. 또 하나, 장에 염증이 있다는 것은 장을 계속 재생해야 되기 때문에 장 재생 관점에서도 이 단백질은 중요해요. 그래서 고단백은 실제로 필요한 영양소는 맞는데 그걸 이제 육류면에서 고단백을 추천하다 보면 이런 음식들이 나오고 또 지방을 뺀 음식들이 나오는 건데, 타입에 맞다면 이거 다 권장드려요. 그러니까 N타입 중에서도 닭이 맞는 분들은 닭고기 중에 굳이 드신다면 닭가슴살을 드시라고 하고요. S타입 중에서는 돼지고기를 드신다고 하신다면, 굳이 드신다면 기름기 쭉 뺀 살코기 위주로 지방이 없는 부분으로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반대가 되면 망가지는 경우는 당연히 많고요. 실제로 그냥 기억나는 분은 저희가 M타입 분 중에 크론병을 치료를 이제 완료를 했던, 그러니까 완료라는 게 염증 소견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혈액학적으로는 소견이 정상, 내시경상으로도 궤양의 흔적은 남아있는데 거의 다 회복됐다라고 했던 환자분 한 분이 저희가 M23 타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소고기가 맞고 닭고기는 안 맞는 M타입 분이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 과정에서도 혈색소가 너무 떨어졌어서 고기 중에서는 소고기를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지금 드시라고 권장을 드렸던 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혈색소 수치까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장도 안정이 됐던 분인데, 치료 과정에서 이미 소모가 너무 많았던 거죠. 이렇게 체중 감소가 많았다 보니까 치료 과정이라는 게 이미 그 악화된 과정에서 치료가 끝나니까 몸이 좀 잡히니까 근육을 좀 늘리고 체중을 늘리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다가 보통 이 헬스장에서 추천해 주는 닭가슴살이죠. 이제 본인도 몸이 좋아졌고 하니까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드셨다가 다시 염증 수치가 치솟고 혈변을 시작해서 오셨던 환자분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고단백 저지방은 다른 고단백 식품보다는 안전한 건 맞겠지만 절대로 타입을 고려하지 않고 유전체 타입을 무시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음식은 아닙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영양소 흡수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단백질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단백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더 유전체 타입이 중요한 게 그렇게 먹어야 될 고단백 식품들을 내 몸에 흡수하기 좋고 편안한 것들 위주로 드시면 훨씬 더 치료가 빨라서 참 이런 걸 보면 안타깝기는 합니다. 편향됐다기보다는 표준적인 정보죠. 그러니까 표준적인 치료를 하고 표준적인 정보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표준에서 벗어난 순간 이 반응들은
예측이 안 되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죠. 특히 치료 한 달, 두 달까지는 애초에 권장은 안 드리고요. 2달에서 3달 넘어갈 때 정도부터는 면역계에서는 저희가 치료 3단계를 생각할 때 첫 단계가 항원물질 차단, 2단계가 말초 면역 반응을 회복, 3단계가 중추 면역 반응을 회복한다 했을 때 2번, 3번에서는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요. 2단계 넘어갈 때부터 조금씩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씩이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한 3번 정도까지는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상은 과합니다. 오히려 해가 되죠. 면역계 입장에서 필요한 단백질은 그 정도면 충분히 섭취가, 육류에서 섭취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그 정도면 충분히 섭취가 됩니다. 취향 때문에, 선호도 때문에 드시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치료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이상의 빈도는 해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타입을 모른다면 어차피 먹을 거라면 이 방식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다는 의미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 보단 불편함은 덜 할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섬유소가 많다는 건 장에서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부수는, 그러니까 저작 과정에서도 그렇고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건 맞기 때문에 섬유소 비율이 높은 것보단 저섬유소 음식들이 편안한 건 맞아요. 그래서 과일도 당연히 생과일들의 섬유질이 훨씬 더 많고요. 그거를 조금 절여놓은 상태면 그 섬유질이 흐물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장에서 불편감은 덜 할 건데 치료를 도와준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불편감은 확실히 이 방식이 덜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저섬유소 음식을 초반에 먹더라도 그것도 결국 흡수될 거기 때문에 유전치 타입에 맞춰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저염식이면서도 고단백이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저섬유소의 대표적인 음식이 일단 M타입 분들은 버섯이고요. S타입 분들은 두부 같은 것들이죠. 이제 콩을 발효한 음식들, 그래서 뭐 차라리 두부나 뭐 청국장, 낫또 같은 것들은 유산균 면에서도 뛰어나서 S타입 분들은 요 콩,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생콩보다는 발효된 콩들을 훨씬 더 안전하게 섭취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가스가 차는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낫또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드셔보시면서 반응을 보라고 하는데 S타입 분들은 거의 다 무난하게 편안하게 소화가 되시는 편이라 문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초기를 계속 강조하는 게 면역계가 항진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치료 과정에서 그 시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득이 해보다 크다고 봐서 드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M타입 분들은 일단은 버섯이 가장 탁월한 단백질 원인 동시에 안전한 음식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으면 설사는 확실히 줄고요. 설사한다는 의미는 장에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소화 흡수가 안 된 상태로 변으로 나온다는 의미니까요. 상대적으로 이미 소화 흡수에 용이한 형태로 가공 또는 조리된 음식들은 설사 빈도를 확실히 낮추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입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음식들은 계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음식들은 타입에 안 맞더라도 기본적으로 타격은 좀 덜할 만한 음식들이기는 해요. 근데 가지는 조금 애매한데 가지는 실제로 타입에 안 맞는 분들은 꽤 강하게 반응을 나타낼 만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가지과 식품들이 좀 그래요. 토마토도 그렇고요. 채소류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지 않은 음식 중에 속합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저희는 아무에게도 권장드리지 않아요. 일단은 저희가 분류하는 이 유전치 타입상 스테비아는 S타입 분들한테 그나마 맞는 당류 중에 하나고요. 토마토는 N타입의 대표 과일이니까 이 두 가지 섞은 과일은 아무에게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달기 때문에 좋아하시죠. 그래서 굳이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음식은 그 본연의 맛을 즐기셔야 되고요.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단 과일은 아니기 때문에 단 것을 기대하면서 토마토를 드시는 것은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타입에 맞는 설탕이나 흑설탕을 뿌려 드시면 그게 더 안전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참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게 염증성 장 질환들이 주로 설사나 변비, 가스 같은 반응들을 안 좋게만 느껴서 그런데 나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은 맞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 증상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서 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게 초기에 장 재생이 빠를 때에도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장의 미생물 균형이 이 균주의 배열이 바뀔 때에도 가스가 많이 나와요. 죽은 유해균들이 배출될 때도. 그래서 가스를 마냥 나쁘게 볼 건 또 없는데 그건 이제 잘 해석을 해야죠. 또 전문가가 같이 옆에서 증상들을 보면서 이거는 괜찮은 반응이 아니다를 잘 구분해주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특히 초기에 예전에 오히려 먹었을 때는 가스가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크론병 진단 받은 지 한참 됐고 그동안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좋은 음식들 먹으면서 편했는데 여기서 먹으란 것만 먹으니까 가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초기에 좀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핵심은 그 증상 가지고 좋다 나쁘다는 저도 판단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거와 동반되는 몸 상태도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혈액에서의 백혈구의 변화인데 그 변화가 긍정적인 쪽으로 가면서 가스가 나오는 건 이거는 회복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도 납득을 하고요. 반대로 그 혈액에서의 변화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가스가 나오는 건 이건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거는 환자분께도 말씀드리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생활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바꾸셔야 된다는 거. 항상 모든 증상은 한 딱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워낙 고생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 증상 하나하나에 예민한 것도 이해를 하지만 예민하신 것만큼 중요한 건 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이 치료는 자가면역 질환은 어려운 건 내 몸을 내가 이해 못하면 절대로 치료를 따라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무섭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는 거고 영상도 찍고 글도 제가 계속 써서 보내드리는 이유가 막연하게 좋아집니다가 아니라 이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어떤 몸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고 그 결과가 어떤지까지를 좀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이 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 보면 첫 한 달은 설사를 더해요. 보통 더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표현을 조금 애매하게 하시는 것들이 평소보다 변의 양이 늘어났다. 근데 좀 시원하다. 그리고 혈변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반응은 거의 좋은 반응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장이 한 차례 다 탈락되고 떨어지고 재생하면서 빠르게 다음 세포들이 재생되는 사인이기도 하고요. 장의 균들이 이제 미생물의 밸런스가 유해균들이 좀 줄고 그 유해균들이 죽은 시체가 가스 형태로 주로 나오니까요. 그 반응도 초기에 가스가 평소보다 가스가 많이 나온다. 방귀가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시원하다. 이런 표현을 보통 많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가스나 이런 반응이 없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식사를 잘 해오신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잘 해오셨다는 게 생각보다 참 신기한 건 이게 표준적인 좋은 음식도 그런 병 환자분들 중에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저염식, 고단백, 저섬유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포드맵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포드맵 식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분들은 몸이 완전히 재생하는 반응은 보통 겪고요. 이미 그 정도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염증을 줄이려는 식사를 하셨던 분들은 가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형태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보기는 합니다. 이건 몸 상태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타입이 다 섞여 있어서 근데 이 식단이라고 하는 건 딱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영양팀들, 영양사분들 같이 저희가 지도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CPF라 그러니까 탄단지 밸런스랑 아까 말씀드린 저염식, 저섬유소, 고단백을 짜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온 것 같은데 의미는 있어 보이고요. 모르신다면 유전체 타입을 모른다면 이렇게 드시는 거는 다른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주로 우리가 보면 항상 고단백의 메인을 소고기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면 소고기 밑에 볼까지 보면 고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내 타입 모른다면 그냥 육류는 끊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몸에 오는 타격 관점에서는 육류는 타격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아서 모르겠다면 육류는 끊으시고 차라리 생선이나 이런 위주로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시는 게 그런 병에서는 안전한 경우가 더 많은데 이것도 좀 조심스럽네요. 필수 아미노산은 꼭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특히 영양결핍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식욕도 막 떨어져 있고 영양적으로 많이 모자란 분들은 육류의 단백질이 꼭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기는 해서 진짜 내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네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음식으로 보면 소고기 버섯탕 이거 먹고 뒤집어질 만한 분들 분명 계시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메추리알 조림은 타입 S타입 분들 중에는 가스를 많이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음식이 여기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뭐 크게 직접적으로 강한 반응을 나타낼 만한 음식들은 없어 보이네요. 네, 두 가지 소고기 버섯탕은 제가 볼 때 이거는 S타입 분들 드시면 꽤 큰 반응 나타날 것 같은데요. S타입 분들한테 특히 주의하시라고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추 된장국, 무 다시마 이 정도면 장이 좀 편해질 상태니까 저녁 이 정도 먹어도 근데 저녁을 굳이 이렇게 고단백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